안녕하세요. 볼빨간 칠춘기입니다. 오늘도 비개발자에서 개발자로 향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주차 마지막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지 삽입 및 기본적인 페이지 구성 연습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HTML을 사용해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하고 간단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미지를 추가할 때는 img 태그를 사용합니다. img는 당연히 이미지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픈 이야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클로드가 img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네요. I'm going to show you a picture. 나는 그림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img로 기억하라고 하네요. 진짜 골 때리네요. 이제는 뭐 학교 안 가고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조에는 src와 alt 속성이 있습니다. src 속성의 경우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적는 부분이고 alt 속성의 경우 이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기억나시나요? 2일체의 src와 alt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src는 source의 약자로 출처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파일의 위치, 즉 데이터의 출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출처가 파일명일 경우에는 HTML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만약 해당 파일이 같은 폴더에 없다면 보여지지 않겠죠? 그리고 src의 속성 유형에는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가 있습니다. 상대 경로의 경우 현재 파일을 기준으로 다른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HTML과 같은 폴더에 없기 때문에 다른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가져올 이미지가 있는 폴더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폴더는 이해가 가는데 하위 폴더와 상위 폴더가 내가 아는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네요. 제가 생각한 부분이 맞네요. 홈 안에 문서라는 폴더와 사진 폴더가 있고 문서라는 폴더에는 일기와 레시피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폴더에는 가족 사진과 여행 사진 폴더가 있네요. 이 경우 홈은 문서와 사진의 상위 폴더가 되고 문서는 일기와 레시피의 상위 폴더가 됩니다. 반대로 일기와 레시피는 문서의 하위 폴더가 되겠죠. 그럼 실제 코딩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기라는 소제목으로 이미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HTML과 같은 폴더에 있을 때는 이미지의 파일명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위 폴더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이미지 파일명 앞에 폴더명과 슬러시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 폴더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점두개와 슬러시를 입력하고 이미지 파일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점두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폴더인 문서에서 사진의 하위 폴더인 가족 사진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문서에서 상위 폴더인 홈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런 다음 하위 폴더인 사진 폴더로 이동하고 사진 폴더의 하위 폴더인 가족 사진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림 파일명을 입력하면 완성. 자, 어떠십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상대 경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로컬 개발과 서버 배포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즉 개발자 A와 B가 각각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해도 서버에는 상대 경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링크가 정상 작동합니다. 프로젝트 구조 변경이 유연하다고 합니다. 이미지 폴더 이름을 변경하더라도 폴더 이름만 변경하게 되고 내부 파일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사용성이 좋다고 합니다. 솔직히 좀 100%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진 않네요. 뭔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느낌상 복잡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안 쓰일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그냥 단점도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죠. 궁금하네요. 여욱시 복잡한 구조에서는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돗자리 깔아야겠네요. 그 외에도 파일 이동시 링크가 깨지거나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거나 호환성 문제, SEO 최적화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나 복잡한 웹사이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대 웹 개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경로 관리를 자동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절대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경로는 파일의 전체 주소를 모두 적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웹의 경우 웹 URL의 전체 주소를, 컴퓨터 내에 저장된 경우 파일의 경로를 모두 적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의 경우 다른 웹사이트의 리소스를 사용할 때나 프로젝트 구조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위치를 가리켜야 할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러면 보통 일관성이 유지가 되겠죠. 실제로 절대 경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관성 유지라고 하네요. 이 경우에 웹사이트의 어느 페이지에서든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품 페이지나 고객 서비스 페이지, 심지어 오류 페이지에서도 항상 같은 코드로 로고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상대 경로를 사용해도 폴더 위치나 폴더 이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장점이라고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에겐 GPT와 클로드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와, 클로드가 좋은 지적이라고 칭찬도 해주네요. 살짝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단 상대 경로도 폴더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대규모 웹사이트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폴더 구조가 복잡할 경우에는 코딩이 단순하지가 않고 일명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관리하기가 복잡해질 수가 있겠네요. 반면 절대 경로는 페이지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코딩을 직관적으로 쉽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서브 도메인, 외부 서비스 통합, 동적 페이지 생성, 유지보수 및 이식성 등은 아직 기초 단계에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추후 심화 단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대규모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절대 경로가 더 일관성 있고 유지보수하기 쉽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트 속성인데요. 알트의 경우 알터너티브의 약자로 대체 또는 대안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지 내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를 사용할 때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속성으로 별 5개를 준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이미지의 주요 내용이나 목적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순수한 장식의 목적일 경우 비워둘 수 있으며 로고의 경우 회사나 브랜드 이름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배우지 않았던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속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 배웁니다. 집중하시죠. 기본 문법은 이미지 설명란 옆에 위트로 너비값 그리고 하이트로 높이값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너비와 높이값을 숫자로 넣으면 고정 크기 지정이 되겠죠. 반면에 너비만 지정할 경우 높이는 원본 이미지 비율에 맞춰 자동 조정됩니다. 그러면 높이만 지정하면 너비가 원본 이미지 비율에 맞춰 자동 조절되겠죠. 그리고 퍼센트로 설정할 경우 예를 들어 너비를 100%로 설정하면 높이는 자동 조정된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 실습을 해봐야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뒤에서 실제 실습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본 크기보다 크게 설정할 경우에는 화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주의할 점은 이미지 비율의 경우 한쪽 값만 지정하면 비율이 유지되지만 양쪽 모두 지정하면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고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면 브라우저가 이미지 로딩 전에 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페이지 레이아웃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꼭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반응형 디자인인데요. 고정 픽셀 값 대신 %나 CSS를 사용하면 다양한 화면 크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바일 웹에서 열 때 그 화면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맞겠죠?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인 기본적인 페이지 구성, 즉 레이아웃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헤더, 본문, 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더의 경우 웹페이지 상단에 위치하면서 주로 로고,
내비게이션 메뉴, 검색창 등이 위치하고 페이지의 제목이나 브랜드 정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말 그대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의 주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푸터는 웹페이지의 하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로 저작권 정보, 연락처, 소셜미디어 링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비게이션 링크를 제공하기도 한다네요. 그럼 기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더인데요. 여기서는 페이지 상단에 큰 제목이 있는 부분이 헤더죠. 그리고 본문은 웹페이지의 주요 내용들인 링크와 이미지 등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푸터는 HTML이 끝나는 화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작권 정보, 연락처 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상대 경로 방식으로 같은 폴더, 하위 폴더, 상위 폴더로 나눠서 코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HTML 파일과 같은 폴더에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이미지 파일명을 넣어주면 되죠? 자, 저의 볼빨간 칠충기 이모티콘 이미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폴더에는 꿈나라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위 폴더에는 수줍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위 폴더의 수줍음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폴더명과 슬러시를 입력하고 이미지 파일명을 적으면 됩니다. 자, 수줍어하는 이모티콘 이미지로 잘 변경되었네요. 이제 상위 폴더에 꿈나라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점두개와 슬러시, 그리고 파일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잘 자는 모습이네요. 떡실신했습니다. 지금 저가 잠들면 딱 저런 모습일 것 같네요. 피곤하네요. 유유. 자, 다음은 이미지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너무 크죠? 떡실신한 이미지를 값과 퍼센트로 한번 조정해 볼게요. 먼저 너비와 높이를 각각 500픽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수정됩니다. 이게 뭐라고 신기하네요. 다음은 너비만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쪽만 변경하면 나머지는 원본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되겠죠. 이것도 잘 되네요. 이제 너비를 100%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높이는 자동 조절 되겠죠? 화면이 꽉 차버렸네요. 100%라는 게 화면 크기에 꽉 채운다는 의미인가? 50%로 한번 해볼게요. 화면의 반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 진짜 화면의 50%만 채워진 것 같습니다. 비율로 설정하면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니 모바일과 PC 웹 모두 적용할 때는 비율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절대 경로인데 보시다시피 사이트 주소가 경로로 되어 있네요. 아무 사이트 들어가서 코드 까고 저런 거 하나 가져오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잡코리아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년에는 급여 뻥튀기 해서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핫한 배우 변우성 님이 잡코리아 광고 찍으셨나 봐요.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머리도 식힐 겸. 오늘부로 나는 지연아, 알바 찾고 있어? 결심했다. 알바를 하기로. 경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이직이 필요한 거 아니고? 이직으로 수정.
알바를 리스펙트. 커리어는 다양해야지. N잡 시대. 알바몬? AI 매칭 결과 이 회사가 딱이네. 잡코리아. 지원아, 난 알바계 1위라고. 1위는 너만 아냐? 지원아, 내 원픽은 너야. 우린 이미 다 플랜이 있잖아. 그냥 나 선택해. 아니요, 알바몬이 최고라니. 지원아, 좋은 지원이었다. 같은 가족끼리 이러지 말죠. 그래, 어차피 우리 하나잖아. 세상 모든 커리어는 하나로 통한다. 잡코리아, 알바몬. 지원아, 이리로 와. 알바몬이 최곤데. 자, 그럼 잡코리아 사이트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배운 거 컨트롤 U를 누르면 사이트 코드가 보인다는 거 기억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 코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과연 요것을 복사해서 가져다가 사용하면 이게 될까요? 이 코드는 절대 경로기 때문에 어디서 사용해도 똑같은 이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대로 되나? 일단 한번 해볼게요. 대박! 이게 되네요. 헐! 게다가 이미지가 바뀌네요. 띠로리.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른 사이트도 해봤는데 다 됩니다. 아, 이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네요. 다음 시간에는 2주차 들어가기 전에 개발 환경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걸맞게 AI 코딩 편집기인 커서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다른 날보다 훨씬 재밌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이렇게 재밌었나? 요즘 들어 새삼스레 느끼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재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